흐름, 원인, 그리고 실전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다정 114로 문의가 왔던 사례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양이가 6살이에요. 중성화 수술도 아기 때 했어요. 했는데 새벽마다 옵니다. 자, 주로 밥이나 간식을 달라고 하고 잠을 안 자고 가족들만 보면은 울어서 이제 새벽잠을 설친 지 6년 됐습니다. 야. 새벽 잠을 설친 지 6년 됐습니다. 실제 이때 저희들이 방문 상담을 해 드릴 때였는데 실제 방문을 해서 교정을 해드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부모님들 연세가 하나둘 드시고 잠드는데도 어려워하세요. 야, 고양이가 너무 우니까 잠을 못 드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다들 많이 좀 편찮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료가 그래서 남았는데도 새로 사료를 달라고 울면서 쫓아다닙니다. 새 사료를 먹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울었을까? 아니면은 관심 요구,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냥 울면 다들 깨서 사료를 주잖아요, 그죠? 또 사료만 주지도 않고 사료를 주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울었을까? 네. 자, 고양이 밤마다 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숙면을 못 취하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연락이 온다 그러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고양이 교육에 실패하는 10가지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지금 사례처럼 나쁜 습관을 길러주고 집사와 고양이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우리 보호자님과 고양이의 관계를 악화시켜요. 첫 번째, 소리 지르기. 이것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교육에 실패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 던지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냄새 가지고 뭐 스프레이 뿌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콧등 때리기, 또 머리나 엉덩이 때리기, 또 가둬놓는 거예요. 감금. 네, 그리고 물 뿌리기. 물 많이 뿌립니다. 간식 주는 방법 많이들 하시죠. 놀아주는 방법도 많이 하시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실패해요. 네, 이거 가지고 이 근본적인 해결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번에서 7번 이 방법은 학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해서 우리가 입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은 왜 입양해서 키우나요, 그죠? 자, 왜 이런 잘못된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을까요, 그동안?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고양이를 반려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년 조금 넘었어요. 실질적으로 10년 조금 넘으면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고양이 관련된 훈련 교육 방법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온라인에는 과거 반려견에 대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게 행동교정을 하는 방법을 고양이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조금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좀 다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데서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우리 보호자님과의 상호 간에 부담, 왜냐면 적절치 못한 교육 때문에 그렇죠. 예,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마음, 그리고 신체, 몸과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정 114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우는 이유는 뭘까요?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고 부드러운 울음소리고 두 번째, 크고 강한 울음소리예요. 이 작고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또 분류를 해볼게요. 상당한 울음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친절한 느낌입니다. 짧고 부드러운 소리,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소리죠. 그리고 조용한 울음이에요.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예. 상냥스러운 울음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조용할 뿐이에요. 이렇게요. 예, 끝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끝음이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고, 자, 위에 상냥한 울음은 끝음이 위로 조금 올라간 느낌이죠. 예. 물론 데시벨, 이 소리의 데시벨은 비슷하겠지만 끝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얼거리는 울음이에요. 요런 소리. 명확히 어떤 소리라고 참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이런 웅얼거리는
이런 소리 이렇게 웅웅거리는 고양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웅얼거리는 울음의 원인. 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예, 그리고 공포, 두려움을 느끼고, 필요하거나 우울감을 느낀다. 그리고 관심을 요구할 때, 이렇게, 또 트라우마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관심을 요구하는데, 과거에 관심을 요구했더니, 또 혼란 경험이 있어요. 좋지 못한 경험을 했을 때, 명확하게 이렇게 울음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웅웅거리는, 이런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정확하게 울지 못하고 이렇게 물론 이것도 고양이의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크고 강한 울음도 있습니다. 자, 외침 전달력이 강하고 반복적인 소리입니다. 강해요. 일단 강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죠. 저 소리침 자, 흥분 상태에서 나오는 단발성 소리입니다. 반복적이진 않아요.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놀래서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놀래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또는 절규하거나 분노할 때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반복적이고 강한 소리입니다. 정말 절규해요. 이렇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 음이 유지돼요. 이렇게 또 슬퍼서 내는 소리도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아주 길거나 큰 소리예요. 자,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소리들이 좋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내는 울음의 종류를 파악해 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는 원인과 해결 방법 알아볼게요. 자, 환경 변화입니다. 이사. 자, 동물들은 이소라고 하죠. 입양되거나 파양되거나 가족 구성원이 변하는 겁니다. 추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가족 구성이라 그러면 사람, 동물, 식물까지도 포함을 할게요. 사람, 동물, 식물. 갑자기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사해서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이사 후에 감소될 수도 있고, 갑자기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사라질 수도 있죠. 군대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뭐, 남녀 간에 종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또 같이 있던 동물이 별이 되어서 하늘로 간 경우, 이런 경우도 구성원의 변화가 있고, 갑자기 집안에 트리가 들어왔어요. 나무, 식물, 있던 식물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동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꼭 반려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동물 다 포함돼요. 요즘 토끼, 햄스터 이렇게 많이 키우죠. 거북이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관상어 키우는 분들이 있죠. 조류. 다 포함하겠습니다. 자, 출장, 입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 병원 입원도 포함이 되죠. 출장. 제 고양이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나 동물 중에서도 반려동물 중에서도 이 환경 변화에 더욱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적응할 시간을 주시고 익숙한 물건을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담요나 장난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물건입니다. 자, 분리불안, 격리불안 때문에 또 울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 불안해서 울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무작정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이럴 때, 불안할 때. 점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죠. 자,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부적절한 학습 또는 부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울 때마다 간식을 주거나 놀아주니까 울면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객관적인 이런 교과서적인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상하지 마시고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또 몸이 아플 수 있죠. 건강 문제, 통증이라든가 인지장애 등도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울 경우 동물병원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4년 동안 운 거예요. 6년, 4년. 네, 보통 고양이들의 울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갑니다. 이건 고쳐주지 않고 교정, 수정해주지 않으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울다가 하늘에 별이 되는 고양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잘못된 해결 방법과 올바른 접근법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방법, 무조건 가두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죠? 감금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자, 무조건 혼내기, 신뢰성이 파괴돼요. 혼내버리면. 왜 혼나는지 모르잖아요. 또 울 때마다 간식 주는 이런 행동은 문제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죠. 반복 학습되어 고착되어 버립니다. 또 장난감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장난감만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자, 올바른 해결 방법. 고양이의 울음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적절한 보상 그리고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죠. 또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죠. 저희들 같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죠, 그죠? 또 병원 그리고 행동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 고양이가 우는 것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의는 계속 이어져요. 예, 다음 강의. 고양이 울음은 총 4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인 원인, 교과서적인 내용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과 실전 팁까지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